오래전 상주 지역에는 구름산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그곳에는 계곡과 폭포가 넘쳐 흘렀고 수많은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았다. 산 중턱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전설에 따르면 구름산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 그 산의 전기를 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놓이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구름산의 수호신에 관한 것이었다. 노인에 따르면 구름산에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백호의 모습으로 나타나 산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다. 하지만 백호는 사람들의 탐욕에 실망하여 점점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년 수현은 산에 오르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저물고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구름 사이로 커다란 백호가 나타났다. 백호는 말 없이 수현을 안전하게 안내하여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수현은 그 후로도 자주 구름산에 올라 백호를 찾아갔다. 그와 백호는 깊은 누정을 나누며 백호는 수현에게 자연의 비밀과 지혜를 전수해 주었다. 세월이 흐르고 수현은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매년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는 꼭 구름산을 찾아와 백호를 만났다. 그의 여행으로 인해 상주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구름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자 찾아왔다. 이제 구름산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지만 백호는 수현과의 약속 덕분에 더욱 신중하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구름산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할 때 자연도 우리 곁에 있어줄 것이다. 이 설화는 상주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한다. 구름산은 현대에서도 상주의 자랑스러운 자연경관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그곳에 가면 과거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구름산의 백호는 이제 전설일지라도 그 산의 전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춘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법 같은 호수가 있었어요. 이 호수는 신비한 빛을 내며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발하여 주변 숲과 마을을 환하게 밝혀주곤 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가 가진 신비로움에 매료되며 호수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거북이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 거북이는 1000년 넘게 호수를 지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준다고 전해졌죠. 사람들은 이 호수를 거북이 호수라 불렀고 호숫가에 다다르면 늘 조용히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마을의 중심에는 마음씨 착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항상 호수 근처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수진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거북이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거북이 할아버지, 우리 마을이 항상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호수 주위에 사악한 마녀가 나타나 호수에 물을 더럽히고 있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일부는 호수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녀는 호수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수지는 다시 호수로 갔어요. 보름달이 밝게 빛나던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거북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러자 호수 속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올라왔고 수면 위로 거대한 거북이가 떠올랐어요. 거북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작은 아가씨여,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감동했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거북이는 마르지 않는 마법의 샘물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샘물은 어떤 더러운 것도 순식간에 깨끗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죠. 수지는 이 샘물을 받아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과 공유했어요. 마법의 샘물 덕분에 호수는 다시 깨끗해졌고 마녀는 호수에서 물러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답니다. 그 후로도 호수는 여전히 반짝이며 춘천 마을의 중심으로 남아 거북이 할아버지는 호수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 내려주었답니다. 수진의 용기와 자비로운 마음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금 거북이 호수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호수를 중심으로 한 춘천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긴 기억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한국 모안 지역에는 넓고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물고기를 제공하며 그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어 있었다. 한밤중 하늘에 달빛이 가득 찬 날이면 호수는 은은한 빛으로 반짝거렸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호수의 정령이 부르는 노래라 믿었다. 이들은 정령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매년 이맘때가 되면 호숫가에 모여 축제를 열었다. 이 마을에 사는 소년 주원은 항상 호수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호수의 정령을 만나고 싶어 밤마다 몰래 호숫가로 나갔다. 어느 날 밤 달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순간 주원은 드디어 정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호수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인임을 위로 떠오르더니 곧바로 주원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아이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의 노래가 가진 마법을 풀기 위함이겠지. 주원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다. 저는 정령님이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령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말했다. 그렇다면 저 멀리 보이는 산의 꼭대기에 있는 황금 연꽃을 가져다 주겠니? 그 꽃은 이 호수에 생명을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주원은 곧바로 정령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산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났다. 그는 높은 산을 오르고 험난한 길을 지났지만 마음속에 있는 정령의 미소를 떠올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주원은 황금 연꽃을 찾았다. 그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연꽃을 소중히 손에 쥐고 다시 호수로 돌아왔다. 호숫가로 돌아온 주원은 정령에게 연꽃을 건넸고 정령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연꽃을 호수 중심에 놓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수는 더욱더 반짝이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올랐다. 정령은 주원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내 덕분에 호수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마을은 늘 평화로울 거란다. 이 빚은 내가 기억할게. 그 후로도 무안의 호수는 한결같이 빛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행복을 주었다. 주원은 그 후로도 호수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늘 존경하였다. 호수의 정령과의 만남은 주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호수가 있는 곳에는 주원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달빛 아래 반짝이는 호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한 먹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고장인 음성에는 특별한 옥수수 밭이 있었다. 이 옥수수 밭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생명밭이라고 불리며 그곳에서 자란 옥수수는 보통 옥수수와는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밭은 음성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매년 가을이 되면 해가 지기 전 황금빛 바다처럼 펼쳐지며 숨 막히게 아름다웠다. 음성 주민들은 옥수수 밭의 비밀을 곧바로 감지할 수 있었다. 밭에서 자란 옥수수를 먹으면 힘이 넘치고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고 한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소중히 여겼다. 많은 이들이 이 옥수수의 존재를 신비롭게 여겼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 밭은 대대로 음성의 김씨 가문으로 내려왔는데 농사는 이들 가족의 자부심이자 생계의 주요 수단이었다. 특히 김 할머니는 음성 지역의 도사로도 불릴 만큼 농사의 기술이 뛰어나 유명했다. 그녀는 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작물을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그녀의 손길로 인해 옥수수 밭은 더욱더 특별해졌다고 한다. 이 옥수수 밭에는 재미난 전설이 있었다. 한때 이곳에는 천계에서 내린 신선이 내려와서 옥수수를 심고 마법의 씨앗을 뿌렸다는 이야기였다. 이 신선은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고 소중히 여겼던 첫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했다. 그 선물이 바로 이 옥수수였다. 소문에 의하면
신선은 아직도 어디선가 음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어느 해 옥수수 축제 때 서울에서 온 한 젊은 기자가 밭에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곳이 진짜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음성을 방문했다. 기자는 김 할머니를 인터뷰하며 옥수수 밭의 역사를 깊이 탐구했다. 할머니, 정말로 이 옥수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나요? 기자가 물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 옥수수에 대해선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죠. 사람들은 이 옥수수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연대를 느끼더군요. 그것이 가장 큰 마법일지도 몰라요. 기자는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사 작성을 통해 음성 옥수수밭의 이야기를 전국에 전파했다. 이로 인해 매년 음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음성의 옥수수밭은 여전히 그 자체로 신비한 마법을 간직한 채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의 깊은 산속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푸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 뒤편에는 울창한 숲과 투명한 물빛을 자랑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연못을 수위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작은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연못 주변의 숲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숲의 나무를 베거나 연못 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연일 내리쬐며 마을은 점점 메말라갔고 주민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자 사람들은 연못을 찾아와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연못 가장자리에 모여 용에게 제물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용을 기리며 비를 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며칠 후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의 비늘은 반짝이는 은빛을 띠고 있었고 눈은 마치 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용은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온몸으로 자연을 돌보지 않고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이번처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 너희도 자연을 아껴야 한다.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빗소리가 온 마을을 감쌌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뭄은 금세 물러갔고 토지는 촉촉해졌으며 연못은 다시금 엄실거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못과 숲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연못 가장자리에서 용을 기리며 감사를 표하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연못 근처에서 뛰어놀 때면 항상 용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마을 어른들은 그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용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용이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몇 대를 거쳐도 사라지지 않았고 춘천의 마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쉼터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춘천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